me focused on her lips while you ain't even trying. Girl, you don't feel me now, feel me now. I'm tryna get to you. You know you want me to. Know how you want it, oh. So I'm coming to you live. Yeah, I really love your styling. Got some Audi black Cardi. Yep, but y'all like the view. Dirt and gold, I'm you. I ain't playing, it's true. Baby, let me ask you. 끌려오는 전화도 친구. Don't answer. After party, what? Just cancel. I could get you up. I'm NASA. And you know you wanna stay. 일단 손을 잡아, babe. We can find a good place and go communicate, yeah. Like what's your music taste, yeah. 너 이름 그게 무슨 뜻이? 그 거리만 일단 go. Test me when you're free. Test me when you're free. When you're free, baby. 문자를 줘, baby. 생각이 날 때 시간 내서 갈게. And beyond the rocks, maybe. Then we can show me how you Got me focused. Yeah. Alright, cool. 자, 교과서 198쪽부터 203쪽까지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 저번 단원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식민지를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그런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배웠는데, 그렇게 식민지를 열심히 쟁탈을 했던 그런 경쟁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다라는 사실. 자, 일단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 이제 서로 식민지를 이제 열심히 만들어 가다 보니 이제 식민지를 서로 이제 뺏고 싶은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 나라들끼리. 그래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이제 동맹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뺏으려는 나라와 그것을 또 지켜내려는 나라들. 그래서 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동맹관계를 삼국 협상이라고 하고,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동맹관계를 삼국 동맹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동맹이 맺어진 상황에서 이제 발칸반도, 여기 이탈리아 옆에 있는 이렇게 땅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 발칸반도에서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여기서 물러나면서 여기를 게르만족이 장악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범게르만주의와, 또 러시아는 여기 살고 있는 슬라브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발칸반도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범슬라브주의가 여기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발칸반도에서. 그래서 이 발칸반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터진 사건이 이 사라예보라는 곳에서 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여기를 왔다가, 사라예보라는 곳에서 여기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여기를 왔다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다니다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이제 총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동맹관계 삼국 협상이었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이라고 했죠. 근데 이탈리아는 약간 특이한 게, 일단 잠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다가 나중에 이 반대팀에 가담을 합니다. 삼국 협상팀에 가담을 해서 결국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전투 참여 인원이 약 7천만 명, 뭐 정확하게 셀 수는 없겠죠. 약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가 950만 명, 그 다음에 부상자와 실종자 다 합치면 약 3,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 희생자를 낳은 게 이 세계대전입니다. 자,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일단 이런 무기, 기관총이라는 무기가 발달하면서 이제 수비가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키느라고 이제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고 수많은 희생자만 낳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참호라는 거. 참호. 이 땅을 파놓고 이제 참호를 만들게 되면서 기나긴 어떤 장기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갔고, 이런 참호를 뚫기 위한 이런 탱크의 발명과 이 독가스를
이제 발명해내고 독가스가 발명되면서 또 방독면도 역시 발달되는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나 이렇게 여성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실제 전투에 참여하진 않지만 이 후방에 있는 공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간호사로서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는 여자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총력전이라고 한댔습니다. 총력전.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특징입니다. 총력전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남녀노소 이제 가리지 않고 특히 여자들까지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 여러가지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공헌을 할 수 있게 된 여성들이 이제 국가에, 우리도 이제 공헌을 할 수 있으니 투표권을 달라, 참정권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이때 이 지루한 어떤 장기화되고 있는 이 전쟁에 어떤 변화를 준 게 이 미국의 참전이고요. 당시 이제 독일 잠수함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는 미국 배들을 다 침몰을 시키면서 이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와중에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혁명이라는 사건이 이제 러시아에서 발발을 하게 되었고 1917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러시아 내에서 이제 전쟁 중단, 그리고 황제 정치의 어떤 전제 정치를 중단을 요구하는 혁명이 발생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되고, 이제 레닌이 이 전쟁 중단을 선언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막바지가 되는 게 이제 독일의 항복입니다. 독일의 항복. 독일 내에서도 이 전쟁의 중단을 요구하는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로 이제 결과를 처리를 위해서 이제 파리에서 우리가 강화회의라고도 하고요, 베르사유 강화회의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윌슨이라는 사람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민족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준 영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배울 테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 독일이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연합국 측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어떤 이런 전쟁,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창설됩니다. 국제연맹. 자, 서술형 시험을 하나 더 밝혀줍니다. 국제연맹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죠. 이 국제연맹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교과서 201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으로 인정받은 이 미국이 이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이 거의 강대국 중에 최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 미국이 국제연맹의 어떤 합의에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침략 국가를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이 없습니다. 국제연맹은 그야말로 회의기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국가가 이걸 깨고, 국제연맹의 어떤 합의를 깨고 전쟁을 다시 일으켰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이제 너는 합의를 깼으니까 벌을 줘야겠죠. 근데 그 벌을 줄 수 있는 수단이 국제연맹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한계로 인해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한계를 보완해서 국제연합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유엔이 이제 창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금 평화유지군이라는 스스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도. 그런 것들이 국제연맹의 어떤 한계를 보완한 점이라는 사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민주주의가 확산되었고, 여자에게도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각 나라들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새롭게 탄생한 이제 신생 공화국들은 이제 민주공화정, 이런 국가를 최초로 이제 시작부터 이런 민주공화정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